연인에게 부모의 역할을 강요하지 마라.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현재 대리 만년차인 32살 지수 씨. 일 욕심이 많은 그녀는 주위 사람들이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결혼도 해야지. 라고 걱정하면 언젠간 하겠죠. 라고 대꾸하지만 속은 편치 않다. 안 그래도 요즘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 남자친구는 그녀가 바쁜 것도 모두 이해해주고 급하면 일을 거들어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가 승진을 하고 더 바빠지자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결혼하자고 독촉했다. 결혼으로 일에 소홀해지고 싶지 않았던 지수 씨는 대답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2년 동안 해외 지사로 나가 근무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한마디로 모두들 가지 못해 안달하는 놓치기 싫은 자리였다. 그런데 웬걸 남자친구가 가로막고 나섰다.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 가려거든 헤어지자는 것이었다. 원재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라더니 그녀는 남자친구가 보이는 뜻밖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그래서 지수 씨는 요즘 7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질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다. 그 사람이어야만 내 삶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어야만 외롭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에 나에게는 그가 꼭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그토록 찾아 헤맨 나의 반쪽이기에 그가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내게 마련이다.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도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즉, 그가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야 비로소 그도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기꺼이 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욕심이 더 심해지면 그가 날 사랑한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해줘야 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 대등한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보살핌을 받는 관계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사랑은 깨지고 만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을 것이다. 여자가 갖은 고생을 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남편이 고시 합격 후에 다른 여자와 바람났다더라. 유학 시절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아내가 어렵게 돈을 벌어 남편을 공부시켰는데 남편은 막상 교수가 되자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더라.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은 남자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버림받은 여자는 심각한 우울증과 피해의식에 시달린다. 이러한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발달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온갖 고생을 도맡아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꾸준히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 그러면 남편이 성공한 이후에 둘의 관심사는 너무도 멀어져 의미 있는 대화가 힘들어진다. 즉 아내가 남편의 자아 실현을 돕느라 자신의 자아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서로가 다른 세계에 속한 이방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남편의 부채감이다. 어찌되었든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졌다. 남편은 채무자가 되고 아내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아내는 과거의 희생을 담보로 은근히 남편을 조종하고 지배하려 든다. 이게 다 내 덕인 줄 알아 라고 큰소리 치는 듯한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남편은 빚진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세 번째 이유는 이들의 관계가 이성 관계라기보다는 모자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아내는 입시생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는 여자라기보다는 어머니로 느껴진다. 따라서 아내와는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된다. 어머니와 어떻게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는가? 이는 남편이 아무리 아내의 희생에 보답하려 해도 참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희생을 자처하고 혼자 힘든 일을 다 감당한 것은 아내 본인의 선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아내를 저버린 남편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위험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사랑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배신에 있기 때문이다. 앞에 지수 씨는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서포트해줄 남자를 필요로 한다.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아마 그녀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모두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랑을 꿈꾼다. 마치
어릴 적 꿈꾸던 패밀리 로망스처럼 말이다. 패밀리 로망스란 나의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고귀한 집안의 사람들인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여기서 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릴 적 판타지를 말한다. 그 속에서 아이는 언젠가 친부모가 찾아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똑똑했던 지수 씨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부모님은 그녀가 해달라는 것은 거의 다 해주는 편이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오자 그녀의 부모님은 더 이상 예전의 부모님이 아니었다. 이제 모든 것을 그녀 혼자 해나가야 하는 외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럴 때 그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더 이상은 안 된다니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부모의 대치물이었던 것이다. 지수 씨가 겪고 있는 문제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과보호 속에서 살아온 세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됐던 세대.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냉혹한 현실에 내던져진 것이다. 이제 그들은 부모처럼 자신을 온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인을 꿈꾼다. 날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그러나 연인은 부모가 아니다. 그저 나와 같은 것을 바라는 나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연인에게 부모의 역할을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해줘? 라고 묻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라. 과연 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고 있는가를. 사랑이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욕구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